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 일반 일본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찍기로 합니다. 뭔가 그림이 글씨만 바글바글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글씨를 제대로 이렇게 작은 글씨는 구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가면서 이제 할 텐데 뭘 할 거냐? 제가 이전 강의 중에서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일본 황희 계승 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7월 말에 황실 전범이라고 해서 코어 시스템 있는데 황실에 관한 그 규정이 있는 황실법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우리 왕이 없는데 일본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단 설명드릴 때는 저는 뭐 이러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본식이 부르는 것처럼 천황이면 태안너 천황이라 얘기하겠습니다. 그 좀 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지 마세요. 학문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천황으로 부르든 일왕으로 부르든 뭐가 다른 게 뭐가 똑같은 거죠. 본질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 이제 일본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일본 수많은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세력들의 사람들이 이 황실 전범에 대한 이 이야기로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마모토 지진 난 거 말고도 일본의 그런 뭔가 미래를 향한 뭐 왕이 있는 게 미래냐 그러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천황의 딸이 그 다음에 황희를 계승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천황의 남동생의 아들이 황희를 계승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의부에서 양제 이번 법이 그거거든요. 의부에서 옛날에 황족이었던 녀석들을 어린애를 15살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황족애들을 불러와서 걔를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 녀석이 황희 계승 순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뭐 일본의 황희 계승 문제의 단순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뭐 누가 계승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모든 정치 세력, 그다음에 종교 세력, 일본은 여러분 신토라고 하잖아요. 일본 고유의 종교가 있잖아요. 신화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세력들이고 진보 세력도 있고 그런 세력들이 엄청난 알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예측은 하지만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황실 전범 댐방이라고 하지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국가잖아. 일본도 입헌군주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좀 다른 느낌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쫓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학교 수업이라든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천천히 잠시 멈췄다가 딴짓도 했다가 딴 얘기도 했다가 질문 받고 저도 한번 물어보고 의견도 구하고 그게 공부잖아요. 강의인데 강의실의 모습인데 근데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거에 사로잡히냐면 완성된 동영상이 있잖아요. 우리 편집을 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잠시 쉬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학교 수업하듯이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일단 어, 화면을 확대를 해서 그 부분 이 전부 다 할 수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하나의 짧은 챕터 장이라
소제목, 짧은 챕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일본어를 원문을 가지고 제가 잘 적긴 했지만 일본어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황실 관련 이야기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쓰는가, 어떤 일본 공주는 뭐라고 부르는가, 왕자는 어떻게 부르는 일본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 훨씬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말만 들어도 번역된 거 다 번역을 하니까 하면서 그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한자를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확대가 안 돼 또 마우스가. 나쁜 놈. 그치, 앞에 가서 죄송해요. 그냥 노트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노유로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 맘대로 막 했는데. 잠깐만요. 이 녀석이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제 맘대로 움직여. 확대만 해도 왜 안 움직이지? 오, 이런 일도 있고,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런 것도 편집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랑 어디를 가냐면, 잘 나오나? 여러분 조금 잘 보이겠죠, 이제 슬슬? 그나마 글씨가 좀 읽을만 합니다. 조금 더 덥다 해야겠다. 보인다. 우리가 첫 번째 입구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번 이야기 천황과 천황 계승 문제에 대한 그 법 개정을 했는데, 여러분 입구 1위구치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을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1위구치에서 오늘 얘기가 뭐냐? 호적노 가조 가쿠오 스르 타메노, 황족의 수를 확보하기 위한 뜻이 되는 거죠. 이 왜 개정을 하냐면, 황족이 지금 계승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 누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족을 수를 늘리자라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얘기를 많이 나면 된다고? 근데 일본은 첩첩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저기 메이지 텐노, 메이지 시대의 천황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다이쇼 텐노, 대정 천황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 개인적인 얘기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40대에 죽었는데 그 천황이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로히토, 쇼와 천황 있죠? 소와 천황도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첩제도가 일본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럼 첩제도를 왜 만드는 것에? 왜 만들었죠? 황실의 씨를 잇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수많은 자식들을 낳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식들을 왜 낳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갖는 것도 있지만 후사를 잇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첩제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어떤 한 천황이 아니면 왕자가, 이번은 신노, 친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황위가 이 계승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족노 가조, 황족의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이번에 뭐냐면 호시츠 덴빵 가이세이 황실 전방 가이세 개정입니다. 그걸 남고 단행했습니다. 뭔가 제가 이전에 그 계승 문제에 대한 동영상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만든 지 홍보과 먹듯이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7월 17일 시가츠 준하노카에 7월 17일에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정 같은 거 하잖아요. 일단은 그 법 안에서는 미나오시와 산주낸 것들이, 미나오사는 뭐인가?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라든가 검토라든가 그걸 말하는 건데, 검토는 4년 된 것들 30년마다 한다는 이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렇게 미나워시를 안 하는 거죠. 다시 살피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규정도 뒀고. 근데 우리가 글씨가 작아. 기다려보세요. 보일려나 모르겠다. 빨간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있었네. 소크시츠 세이도노 하이시, 식실 제도의 폐지가 돼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처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예를 들면 옹주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안테이데키나 코이 케이쇼, 안정적인 코이, 황의를 케이쇼, 계승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아니면 지금의 현 천황가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 이 개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황족들을 많이 늘려서 황이 계승할 수 있는 후보인 남자애들을 많이 낳자는 건 좋은데, 결론은 나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다 1번, 2번, 3번에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뭐가 새로 생기고 이제 살펴볼 텐데, 그거를 살펴보고 나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제 판단이지 이게 진리도 아니고 절대적이 확신한 그 사실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저의 판단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국민을 리요시다, 국민을 이용한長期的な 장기적인権力 산다츠노 하지만 권력 찬탈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국민을 이용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난 선거에서 그 누구야, 이시바 시게를 물론 1년 한 달에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총리를 새로 뽑았잖아요. 타카이치 사나이로 뽑았는데 국민들이 80% 처음에 80% 이상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관련 이 이석을 뭐 그냥 다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의 타카이치가 이끌고 있는 지민도 자민당이라는 정부 여당, 그리고 여당에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하는 뭐 그런 세력들, 그런 정당들 또 있는데, 그걸 합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국민들이 이 다카이치 사내를 뭔가를 보고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 밀어줬더니 다카이치 사내가 이렇게 황실 전범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지 않던 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가 그걸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어떤 데 보면 어디였지? 마이니치인가? 마이니치 신문인가에 보면 일주 전인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 황실 전범 개정에 대한 이 지지는 정말 적습니다. 지지한다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든가 지지하지 않는다든가 난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카이치 사네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요새 소리다이지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에 대해서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국민들이 다 소곤함다기보다는 국민들이 다카이치를 사나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일본 회의 들어보셨어요? 니혼 카이기 아니면 니폰 카이기라고 하는데, 이따 그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 친구들이 크사노네,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공작을 많이 합니다. 급하지도 않아. 이 친구들은 보수 우익인데 종교 관련 그 세력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 니폰카 일본 회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뭐 이 그 일본 회의라는 그 단체가 모임이 일본을 이끌고 있다 지금.
그 대표로 누굴 뽑았냐? 다카이치 사나이를 뽑아주십시오라고 뭔가 뿔뿌리 같은 밑에서 공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총리로 다 밀어준 거죠. 자민당을 응원함으로써 뽑아줌으로써 국회의원들을. 그런데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성 총리로서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장기적으로 아주 이 친구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본다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우리 뭔가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뭔가 차근차근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자익 우익 일본의 우익에 대한 강의도 하려고 책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언젠가 할 건데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책에 그 일본의가 각 지방자치단체 뭐 이렇게 그런데 공작하는 거, 뭐 자료를 보낸다든가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아래에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전부 다 호소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일본의 사고에 동감을 한 그리고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그래서 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건데. 근데 이번에 이 황실 전범 개정을 보면 현 황실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게 아니라 힘을 다 빼고 현 황실을 없애고 그리고 외부에서 옛날에 황족이었던 녀석들을 데려와서 새로운 그 뭔가 다른 천황가를 만들려는 그러니까 10년, 20년 얘기 아닙니다. 5년, 10년 얘기가 30년, 40년, 50년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게 하는 그런 거를 도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막 드는 겁니다. 또 이 얘기는 일본 사람 중에서도 황실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겐 텐노케오 묵고아세 지금의 천황가를 묵고아세 때려부셔라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전범이라는 게 그리고 일본에서 왜 황실 좀 지금의 중요한 거는 지금의 천황 다음을 누가 천황이 될 것인가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황의 계승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 지금 천황가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천황이 됐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키시노미야가 아들인데 황희 계승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근데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있는가 봅니다. 60살인데 지금 천황이 66살인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일본 천황 계승은 이 앞 천황이 죽어야만 그 다음에 다음 그 천황이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되고 60을 넘었으니까 아마도 안 될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아키시노미야라는 우리는 왕자지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21살인가 2살 됐어요. 성인식도 했는데 그 친구가 천황을 계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어떤 게 있냐 어떤 현상이 지금 천황이 딸이 있습니다. 아이코 나이시노 아이코 네치나 나이시노란 말이 공주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번에 그 황희에 대한 그 뭐죠 이런 거기에 대한 명명이기 때문에 직책명, 신분명이기 때문에 이번 나이시노 네치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애자씨입니다. 아이코 나이시노인데 24살인가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아이코 텐노, 아이코 천황이 되기를 그다음에 타이보로 대망론 우리 대망 들어보셨죠?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남성이 원칙이라고 막 그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남자 쪽 계통을 아빠 쪽 계통을 따른 아들 남성이 천황이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그걸 만세 얘기해가지고 한 번도 2600년 동안 한 번도 안 끊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짓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으면 종교자 믿으면 신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천왕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내친왕 공주를 천왕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지금 70% 아니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실전범 개정을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코가 천황 그 여성은 결혼을 이 일부 사람들이랑 다른 남자랑 공주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 황족이 예전에는 지금 같으면 이 공주가 일반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이 신세키 코어가 신적 강화라고 해서 일반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금을 좀 받긴 하는데 일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민이. 근데 그걸 없애고 황족수를 줄이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공주를 일반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황족으로 남겨두자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 다음 천황은 그 아까 아키시노미야 이든가 아니면 그 아들 히사이토라고 하는데 히사이토 신노, 히사이토 친왕이라고 합니다. 친왕이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다는 불변이다. 그건 확정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본 국민들이 70에서 80% 좋아하는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공주를 천황의 자리에 못 가도록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번 이 개정을 통해서. 이 개정을 통해서 그 타에버롱 대망로는 입바치대 한 방에 시험했죠. 소멸해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도 일본 국민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공주가 천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를 우리가 열심히 뽑아줬는데 일본 국민들이 이 친구 봐라. 우리가 원하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70, 80%의 이 국민이 일본 국민이 이 여성 천황을 원하고 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기가 여자면서도 이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41% 내각 지지율이군요. 나이가크 시제리치라고 하는데 이게 41%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본은 뭐예요? 일본어로 혼내. 혼내는 뭐예요? 본심. 아까 가테마에란 말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본 사람들은 가테마에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게 있고 혼내, 진심, 속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속에 이 황실 전범 개정을 한 진짜 이유는 뭔가 라는 데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는 결론은 현 천황가를 전복시키고 근데 천황이 동생의 아들이 천황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이따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개정이 아이코 공주가 천황이 못되게 못을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키시노미야 지금 천황의 남동생하고 남동생이 난 아들 히사이토 신노 히사이토 왕자가 천황이 되는 거라고 확정을 했다. 그건 불변하는 거다 라고 이 녀석들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일본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우리가 다이애나비 생각하면 되잖아요. 파파라치.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뒤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응? 우리가 연예인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천황가에 대해서 이 아들 지금 다음 황희 계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빠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 비방 동영상이 많은지 엄청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들이 못난 이게 뭔가 모자란 녀석이고 아버지도 뭐 알코올 중독자에 엄마는 뭐 어떻고 그런 얘기를 그런 동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사이비 우익애들은 그건 다 중국 애들이 만든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외국 다 중국이 나쁘고 여기 한반도가 나쁘고 그런 게 일본에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일본 회의라는 그쪽 세력들이 있잖아요. 천황가를 뭔가 망가뜨리고 새로운 자기들의 뜻에 맞는 그런 천황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런 세력들을 지금의 다음 계승을 해야 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철저하게 씹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천황 후보가 되는 거죠. 다음 계승자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근데 첫째가 마코 지금은 일반인이 됐으니까 그냥 좀 문제 있는 집안의 아들하고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도망가 있는데 그리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에서 오랜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유도 있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민이니까. 일반 공주는 평민하고 결혼하면 그 전까지 법에서는 평민입니다. 근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공주들이 일반인과 결혼해도 공주는 그 황족으로 남는다.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황족 안 할라라고 하면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면 그 황실에 뭐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거를 허락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집이 둘째가 아키시노미야 카문이라고 하는데 그 집 가족들을 뭐라고 해야 돼? 비방 중상모략이 엄청납니다. 그 동영상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 넘쳐난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들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계속 이어지면 앞으로 그 아들이 다음 황해를 계승한다면 20년, 30년은 훌 거라는데 아마도 지금의 천황이 뭔가 병에 걸려 죽지 않는 한 이상 또 오래 살잖아요, 일본 분들은. 그러니까 2, 30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사이 또 그 친구 천황으로서의 자격이 안 돼. 저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뭔가 그런 친구를 왜 우리가 천황을 삼아야 돼? 라는 그런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 녀석들이 만들어낸 거겠지만 어떤 세력이 그 세력이 꼭 일본 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지금 아이코 공주도 천황이 못 되고 그다음에 천황이 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던 그 아들 히사이토 왕자도 천황이 못 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20년, 30년에 누가 돼요? 그때쯤이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 황실로 양자를 받게 된 제도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황족했던 녀석들로부터. 그래서 15살 이상의 남자애를 옛날에 황족이었던 지금 일반인입니다. 패전한 다음에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나기보다도 다 합의가 된 거긴 한데 그래서 일반인이었다가 그 남자애를 지금의 이 본류라고 해서 우리말은 뭐죠? 본가, 천황가 본가 그리고 우리 방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리라고 해가지고 이 천황 그러니까 누구야? 옛날에 히로히토 천황이 있었잖아요. 쇼와 천황 그 남동생 막내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있는 남자가 사형제였었는데 둘째, 셋째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못 낳보다 안 낳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일본 역사 메이지 시대 그 다음에 이의로 사건 제 동영상 있습니다. 일본 최초 쿠데타인데 최초가 아니라 가장 큰 거기에 둘째하고 셋째가 왜 아들을 안 낳았어? 자식을 아예 안 낳습니다. 결혼은 다 했는데 그리고 막내는 이 히로히토 그 쇼와 천황보다 나이가 훨씬 열 몇 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만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이 셋, 딸이 둘이 낳나?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난
그러니까 지금 손녀, 손자들, 손자가 없다. 손자가 없어요. 손녀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녀들 집안에 옛날에 황족했던 녀석들을 남자애를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들이 금방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천황이 계승할 때쯤 돼서 딱 20살, 30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본갓집, 혼류 집의 그 히사이토가 그 사이에 더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리고 새로운 이 황의 계승자로 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교육을 받은 이 녀석이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면. 그게 이번에 황실전범 개정을 단행한 그 혼내, 그 속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천황과 제도, 과거 신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들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남계 남성, 남 아빠 쪽 아들만 항의를 다 개송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 그거에 대한 반론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 여성 천황이 있어야 돼라고 주장을 하면 반대쪽에서 또 아니야, 남자만 해야 돼라는 논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각자 논리가 있는 건데. 큰 쪽은 이 법을 만든 녀석들 있잖아요. 이 개정을 단행한 녀석들, 그쪽 녀석들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마음으로 새로운 천황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검은 속마음이 있는 녀석들이 주장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이야기는 쉽지도 않고, 그리고 논리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본은 신화 이야기, 일본의 첫 번째 신화성 가장 높은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입니다. 천조대 신, 태양신 여성입니다. 그때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4대 후에 이제 지상에 자기 손자를 이제 지상의 통치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6대 천황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남자의 피로만. 그래서 사실은 여성 천황도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한 두 번은 연임을 했기 때문에 명사도 있는데 명사 생각 안 나네. 일본식 명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에도 시대에 2명이 있었고 그 오래 시대에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지만 그 여성의 엄마의 피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계가 되는 건데 여계 남성이 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화의 세계에서 일본의 정통성,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절대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신념의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126대나 똑같은 남계 남성, 아빠의 피를 받은 아들이 꼭 이어받은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일본 근대화되면서 외국과 비교를 하잖아요. 구미하고. 근데 가장 그 눈에 띄긴 그 시대의 메이지 시대 초기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일본은 신의 나라다. 126대 동안 천황들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아빠와 그 아들로 쭉 이어졌다라는 신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 최초의 가장 위대한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인데, 이세진그라고 해서 이번에 뭐 공주도 막 가고 했는데 거기 모신 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입니다. 여성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본 말로 오야붕인데 오야붕, 이 여성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일본의 그 신화도 존중하고 역사를 존중한다는 녀석들은 여성 천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변화라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국채란 말을 쓰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정치한 녀석들이라든가 우익적 녀석들은 국채, 코크타이, 나라의 몸이 해가지고 옛날 천황을 국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본이 퇴행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남녀 평등, 그다음에 인권 문제 그런 걸 생각하면 여성이 영국처럼 일본 애들이 근데 영국 제도를 엄청 많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 하는 모습들 그 연미복이라든가 하는 복장들 모자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아세요? 이렇게 어깨끈이라 하는데 하는 끈 하는 거 보셨죠? 영국 애들 귀족들만 일본 애들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티아라 하고 다 영국 애들 배운 거거든 똑같이. 띠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신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캠페인하는 그런 거 말고 다 영국에 배워왔는데 근데 영국은 뭐예요? 모계든 남계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국은. 그리고 이 유럽 쪽의 왕가들도 이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으려고 볼 막 개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말에 꼰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입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일본에 그 황해 계승할 때 이 계승할 남자애들이 없으니까 황족을 더 늘려서 그 계승 후보를 늘리자라고 하는 게 이번 개정의 목적인데 표면적인 목적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일본인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우익 쪽이라든가 일본 진짜 우익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천황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자기들이 끌고 가지 않은 일본의 방향 그 방향과 천황가가 지금 천황가가 가고자 하는 일본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황가를 뭔가 끊게 만들고 새로운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천황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입구에 들어왔죠? 그러면 좀 가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야지? 잠깐만. 여러분 글씨가 좀 안 보여도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1위구찌 입구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열 시간을 하겠다.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가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요만큼 한가 요만큼. 근데 다른 얘기도 그게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입구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거꾸로 돌아가는 게 마지막까지 가서 출구 내거치 내거 출구가 있습니다. 어떤 출구가 있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거치 누구냐면 이사이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따 화면 크게 보일 겁니다. 그 지금 천황의 남동생의 아들 다음 황희계승 이순이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자기도 뭐 어떤 일설에는 자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 히사이토가 그냥 다음 천황이 되는 겁니다. 천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지만 천황이 되면서 결혼을 해야죠. 근데 이 다음 황희 계승자인 히사이토 신노 히사이토 친왕 왕자가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여성은 지옥불에 뛰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불에. 왜?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남자를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잠깐만요. 안 보여. 제가 일단 잠깐만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 여성이 이제 지금은 황족끼리 결혼을 안 합니다. 일본은 예전엔
황족 안에서만 결혼했습니다. 뭐 그렇잖아. 다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외부의 피를 안 받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일본 중요한 거는 남자가 중요해요. 남자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헤이세 천왕 지 바로 전에 퇴위를 했는데 원래 퇴위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퇴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백제와의 관련이 엄청 이 뭐 자기 그 옛날 역사를 보니까 백제에서 황후가 들어온 거예요. 여성이 천황가로. 그런데 한국에서 그 뉴스를 듣자마자 이 신문에서 어떤 멍청한 얘기를 했냐면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 뿌리를 인정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의 남자가 있으면 수많은 황족, 수많은 여자들, 첫째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가 중요한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그 헤이세 테노, 지난 퇴위한 천황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뭔가 뿌리가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한반도도 관련이 많다라는 얘기 했을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전의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일본 천황이 한반도의 뿌리를 인정했다. 뭐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한반도의 관련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제가 다른 강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 신화, 거짓기, 니혼셔키를 보면 신라의 이 한반도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전의 인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풍경하고 그쪽에서 보는 풍경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튼 근데 아까 그 히사이토 신왕 왕자가 결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혼할 거지, 하겠지. 근데 지금 민간인이야 결혼할 겁니다. 황정이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가가 천황가 남자가 왕자가 천황가 이외의 일반인과 결혼한 거는 누가 처음이냐면 헤이세 천황이 처음입니다. 이 지난번에 말한 퇴위한 천황 일반인이랑 결혼을 했죠. 쇼다 마사코인가? 쇼다 미치코 그 정말 뭐라고 할까 모델 같은 화려하신 그런 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이분도 왜 그렇게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할까? 뭔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엄청 합니다. 일본의 그 어떤 세력이. 근데 그 지금 천황의 어머니가 일반인입니다. 대분에서 딸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천황의 딸이 마사코 사마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 황후가 됐는데 일반인입니다. 위기관에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일본에 뭐냐면 코코로노 야마이 마음의 병 몸도 아팠습니다. 공황장애 되게 엄청난 순환을 겪었습니다. 둘 다. 이 마사코 지금의 천황의 부인 같은 경우는 황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황이 어디 지금 뭐 국내에서 안에서 자기 와이프의 인격을 무시하는 뭐가 있다고 화낸 적도 있는데 그런 말 웬만하면 안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 히사이 다음 천황에 계승할 가장 유력한 21살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일반인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것도 결혼 상대가 아무나 정해진 건 아닙니다. 누구를 후보로 정해놓고 이 황실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천황가 사람들, 정치가들, 그 다음에 대법원인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하는 게 회의에서 누구를 할 것이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분명히 제가 보기에 거꾸로는 야말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는 얘기가 황의 계승 문제를 하는 거잖아요. 호적은 징계 문제, 황족의 인권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뭐예요? 다네츠케 우마토 우무기카이. 이건 누가 얘기한 거지?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좀 생각 안 납니다. 여성분 옛날 도쿄 대학 여성분이 계시는데 잠깐만 치카고시인데 성이 생각 안 납니다. 하여튼 타네 치케우마 우마 말이죠. 타네 씨예요. 치케르 씨를 뿌리는 말하고 오모키가 낳는 기계.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타네 치카우마가 히사이토 신노가 되는 거예요. 히사이토 왕자. 그다음에 누군가 결혼할 그 여성이 오모기가 아기를 낳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느낌은. 원래 천황가라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왕이 본 적 없으시죠? 왕족이 된 적이 없었잖아. 귀족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이 일반 사람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나오는데 없다. 지금도 반개가 이제 반개 아니다. 여왕이라고 해요. 여왕이라고 하는데 그 천황가에 여성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이름 생각이 안 나. 타카코인가? 요코 저왕의 동생이고 위에가 타카코인가? 좀 이따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황씨가의 여성이 이제 영국을 유학을 한번 갑니다. 젊었을 때 박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캠브리지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밤에 몰래 한번 나가서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수행하는 보디가드 없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천황이 어떤 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어떤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많은 행사를 하니까. 혹시라도 뭐 동선이 길거나 하면 그 전날부터 물을 안 마신답니다. 왜 물을 안 마셔?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고 소변이 마렵다든가 뭐 생기면 행사가 틀어지는 겁니다. 일정이.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 동선이 1분 1초씩 다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 천황도 똑같습니다. 일본 왕족들도. 그래서 뭔가 어려운 삶입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가 제왕학이라고 해요. 테오가크라고 하잖아요. 제왕학.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환경에 살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너는 어떻게 최왕에 대하는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엄청난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왕으로서의 연기, 왕자로서의 연기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황조들이 태어나면서 정해진 겁니다. 자기들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천황가에 태어나서 끝난 겁니다. 그 자체로 법이 있기 때문에. 나 왕자 안 할래요. 못합니다. 아무튼 이 인권 문제 타네츠케와토 오무기가 히사이토 신앙은 씨 뿌리는 말이야? 황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그 여성은 부인을 들어오는 거죠. 사람 그것도 사내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또 여성 차별이잖아. 조세의 사배지. 여성 차별. 왜 남자만 낳아야 돼? 그리고 남존여비 다 알죠, 여러분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미천하다는 얘기하는 거. 이게 그 제도 속에 그게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황가에 들어온 일반인들, 그러니까 평민이 되는 거죠. 지금 일본도 천황이 있으니까 신분제가 있는 겁니다. 일본 지금은 그리고 옛날에 지금 구황족 근역사들하고 화족이라고 하는데 옛날 귀족들 이 녀석들 신분은 다 없어졌습니다. 일반인입니다. 근데 다 뭔가 티를 내면서 삽니다. 그런 인생도 있고 근데 이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왕인데 무슨 왕이 존재하고 왕을 관리하는 그나 있죠. 국내청이라는 데서 존재하고 하는데 그리고
일본의 그 우리말의 장관들은 일본은 지금도 대신입니다. 다이진. 커다란 신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체도.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가 소울이 총리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총리 대신입니다. 왕을 모시는 존재. 근데 그런 신문제 속이가 안 보이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그 아까 말한 지난 천황의 부인, 그다음에 지금 천황의 부인 마사코 씨 같은 사람들은 신신노 야마이데 심신의 병으로 그러신다. 괴로워한 코엉어다치 황후들 뭐 황후란 말을 황수 지금 듣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쓰는지. 황후들이 다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뭐라고 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만요. 첫 번째 출구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출구 히사이토라고 읽습니다. 그다음에 신노 친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번 전범을 개정하면서 못을 박았다고 하는 다음 후계자는 다음 천황은 히사이토가 되면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와이프를 얻어서 서를 얻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아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타이쇼 텐노 1926년까지 천황을 했는데 그 몸에 뭔가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라든가 정신에. 근데 아주 그 천황이 잘한 건 뭐냐면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히로이토. 그 다음에 뭐지? 치치부노미 해가지고 이 아들 넷을 낳는데 지금 마지막 동생이 지금 자식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아까요? 그것처럼 이 히사이토 다음 이 사람이 지금 20살, 21살인가 하는데 10년 이내에 결혼을 해서 다음 천황이 되기까지 아들을 3, 4 정도 낳아 놓으면 이 모든 양자를 드린다는 얘기라든가 뭐 다른 그 모든 이렇게 갈등이라든가 음모가 있나 없나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 생각되는 거면 추론으로요. 그런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구가 커다랗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히사이토 다음 황제 계승자가 아들을 못 낳는다든가 결혼을 하겠죠. 결혼한다는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 것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다. 그 황후가 되는 여성분은 일반인이 웬만한 사람은 안 되겠죠. 결혼을 못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하고 이 뭐지 황후 후보 이런 회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국내 중에 타진에서 물어보고 나중에 결정하기도 하는데 근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긴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그래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기면 좋을 텐데 응? 그렇다든가 아니면 딸만 난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 없든가 딸만 난다든가 안 생기든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본류 우리가 본가라고 했죠. 천황과 본가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로 들어왔던 그 옛날 황족 그 녀석이 난 아들을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은 입장인 거야. 어떤 녀석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며 15살까지 일반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15살이면 몇 살이야? 18. 중학교 때까지 일반인들 쉽게 재밌게 살다 왔는데 갑자기 천황가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애가. 그러면 이 친구 인생도 웬만한 그 몹시를 못 갈 것 같은데 15살 되면 어느 정도 이성이 생기잖아요. 아니다. 중3, 중2병이다. 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녀석도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랑 또 결혼할 일반인이 또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운명도 아까 말한 의부에서 천왕과 결혼한 여자하고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 이 천황과 남자들은 씨 뿌리는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이 천황과 여성들은 어? 아기를 특히 아기도 말고 남자를 낳아야 될 의무를 엄청난 압박을 받는 그런 아기 낳는 기계야? 그런 인권 문제가 엄청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사람도 있을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런 거를 누가 해? 하지만 우리는 알지만 꼭 하잖아, 누군가가. 어쩌면 지금 개정을 하면서 벌써 다 타진이 돼서 우리는 보낼 수도 있다라고, 아니면 본인도 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출구는 히사이토 다음 후계자가 천황이 돼서 외부에서 일반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을 많이 낳는다. 그러면 이야기는 끝난다. 양자로 들어왔던 녀석들도 다 망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히사이토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큰 누나는 일반인이 됐다고 했죠. 미국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누나 마코 기콘데, 그리고 히사이토가 막내입니다. 이 집안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가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고소 있잖아요.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고소를 못 한답니다. 그거 하겠어. 내가 왕인데, 내가 귀족이, 내 천황 황족인데.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제가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천황폐하 만세, 천황가 만세, 126대 2600년 동안 만세 있게로 이어진 일본 천황가 만세 하는 녀석들이, 그 녀석들이 이 타기 천황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이 가족에 대해서 절대 감싸주지도 않고, 대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지도 않고, 뭔가 옛날에는 천황 무시한다고 우리 죽였습니다. 텐츄라고 해요. 천주가 천벌을 내리다 텐츄란 말이 있거든요. 그런 우위계들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방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의 니폰 카이기라는 이 무리 녀석들, 정치가 녀석들이 이 둘째 집안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끝내는, 이 친구가 천황이 결격사유가 있는 인간으로, 그 가족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제가 추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추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뭐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얘기는. 그래서 말한 것이 이게 그겁니다. 글씨 잘 보이나 모르겠다. 그 집이, 둘째 집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키시노 미야케라고 합니다. 가문인데 한 일가를 이뤘다는 얘기죠. 아키시노 미야는 그 황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키시노 미야케와 무능하다고 이때 말하며 거객스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동영상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상에. 뭔가 이렇게 저는 AI로 된 그 음성이 나오고 그 AI로 만들어진 그림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전 동영상은 무조건 컷입니다. 절대 안 봅니다. 다 이렇게 추천하지 말라고 찍습니다. 저 유튜브 좋아합니다. 지금 세대가 유튜브가 대세니까. 그런 거 말고 직접 사람이 나와서 이 집안을 공격하는 세력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일반 국민들을 싫어하고 그걸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떤 세력이. 근데 이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응?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맨날 당하고 있으면 저 같은 마음병이 생길 것 같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큰 사건, 작은 사건, 중간 사건,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웬만한 거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작은 일에 확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 쓰라린 경험도. 쓰라린 경험이 나를 탄탄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친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텐노노 시카쿠니 천황 자격에 객관가르 결함이 있다 토라고 센노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파라치라만 썼는데 일본 파파라치라는 건 없고 이렇게 파파라치보다는 이런 비방을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버텨내고 이 친구가 지금 현행 법상에서는 다음 천황 후보가 맞으니까 정식적으로 이겨내고 결혼하고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낳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여성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지 골라서 원하는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일반 여성이 있으면 이렇게 결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출구를 나갈 수 있으면 2, 30년 후에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그것도.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가볼까요? 잠깐만요. 다른 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출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니혼 코쿠미, 니폰 코쿠미, 맨날 니폰 하는데 듣기 싫어. 니혼 코쿠미, 일본 국민이 있죠. 두 번째 출구입니다. 네그치. 이 출구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번 전범으로 아이코 나이신노, 아이코 내 친왕이 천왕이 될 길은 막혔습니다. 법으로. 원래부터 안 됐어. 원래부터도 안 됐는데 더 한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랑 결혼을 하면 황족은 시켜주되 그냥 재밌는 거야. 대신 일반인이랑 결혼하면 그 남편하고 또 아기도 낳을 수 있잖아요. 그 남편하고 아기는 일반인입니다. 그 상태로.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아이고 이 공주는 황족이고 남편은 일반인, 아들도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공주입니다. 아니면 공주인데 아니요 왕자야. 근데 남편이라면 철을 얻었는데 나는 신분을 유지해야 돼. 차라리 나도 일반인이 평민이 돼서 내려가면 다 평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황족이면 그 친구들도 천황 남편이나 자식들도 천황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천황이 아니라 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응? 그런데 그게 없이 결혼해도 좋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너 황족 그 지인이 유지시켜 줄게. 그러니까 그 지위 가지고 황족이 할 수 있는 외교라든가 어떤 문화 행사, 어떤 단체 같은 그런 거를 행사를 해라. 아니면 일본 진자 신사가 있잖아요. 천황이 하는 행사들이 많거든. 이 황족들이. 그런 아니면 일반 사람들 뭐 재난을 당했다든가 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든가 그런 일을 너 그냥 황족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해. 응? 대신 너의 남편하고 아기가 나오면 걔들은 평민이야. 저는 이게 엄청난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이코 나이시노, 아이코 공주였으면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일본 국민 있잖아요. 그래요? 이 국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세이 테인노 시지, 여성 천황 시지하는 게 80% 정도입니다. 뭐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에 따라서. 그다음 나머지 20은 다 지지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모르겠다가 한 5, 6 정도 되고 나머지 10 정도는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국민은
아이코 텐노. 저 여성 그 딸이 천황이 돼도 괜찮다.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들이 뭐를 했느냐. 이시바 시게를 몰아내고 1년 안에 쫓겨나 이유 저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해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다카이치 나이카코 압도되기니 시지 다카이치 내각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400석 야당이 200밖에 안 되고 이 여당 그 전체 해가지고 400석 정도 되는 걸 좀 확실하지 않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왕창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만들어줬냐? 일본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서두말에 써놨네 이거는. 다카이시 나이카코 아토데키 시지에서 국민들이. 근데 그 결과 국민들은 여성 천황도 괜찮아. 아이코 천황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동의해요. 라고 했는데 다카이치가 뭔가 살 줄 알고 여성이니까 처초에 여성 총리니까 선호했다. 그 결과 코시츠 덴프크 삭센과 스스무 황실 덴프크 전복 작전이 삭센과 스스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뒤를 왕창 밀어줬더니 뭐예요? 다마시였지. 잘 보이세요? 다마시였지. 다마스 속이다. 그 다음에 7토자니까. 그러니까 몰래 뒤통수를 후려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몰래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통수를 후려친 거야. 믿었더니 살해했다. 거금이. 그러니까 뒤통수를 후려맞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4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떤 조사에서는 상계, 이번에 우익 쪽에, 우익도 아니야. 이놈들은 제 생각하기에는. 자기들 이익단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녀석들을 조사해서는 60까지 나옵니다. 아직도 58, 60 정도까지.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 드냐. 일본은 국민의 힘이 있는 나라인가? 니온니도 일본에게 있어서 고쿠민도와 국민이란 무언가? 옛날엔 계급이 있었으니까 이끌어가는 녀석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면 국민도 저절로 뭔가 좋은 게 있다 라고 한 게 일본 국민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한 거죠. 태평양 전쟁 때 300만 명이 죽었는데 국민들이 전부 사람들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지지하는 아이코 나이시노 아이코 공주가 선호하게 되기는 그건 못되게 못을 박아버린 호시텐빵 카이세 황실 전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가 가능할까 얘기하면 국민들이 데모하는 거 지금 데모를 하더라. 데모. 일본은 데모 사회비 우익놈들 그거라고 하지만은 사회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놈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직업이니까. 그 녀석들이 데모하는 건 많죠. 이렇게 혐한 시위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 일본 국민 어느 일부 이 세력도 있겠죠. 그 국민들이 이 아이코 천황을 하자라는 데모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행진도 하고. 그래서 일본 국민이 아이코 공주를 천황으로 만들 수 있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냐 이 나라는. 아이코 공주가 천황이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남자야만 한다든가 그런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드는 일을 일본 국민들이 할 수 있느냐. 근데 정치가의 대부분은 정치하는 놈들의 자민당만 말고도 이 가까운 그 우익 성향에 있는 야당 그리고 진짜 옛날부터 야당이 있던 입헌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뭐지? 새로 이름 만든 그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 일부는 야당인데도 동의를 했어요. 이번 법률 통과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세력 안에서도 한
70%, 60%, 70% 정도는 그 일본의 니폰 카이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뭔가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 탈출구, 이 출구는 아에코 텐노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럼 세 번째 탈출구, 출구를 가보는 겁니다. 과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하려니까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이 잘 돌아가는지 핀트는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황실 전범 개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혼란을 혼란이기보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내고 출구가 마지막 남은 게 세 번째가 이겁니다. 요시 양자입니다. 양자. 설명들이 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옆에 좀 봐야겠다. 어디서 양자를 들여오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큐 구 미야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황족했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팽 지금 평민입니다. 일반인입니다. 일반 평민이라는 말 안 썼지. 자기는 신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일반쟁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옛날 황족이었어라고 온갖 표시를 내고 다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그림이 잠깐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제가 색깔을 조금 흐리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가운데 그림 요거 국화죠. 노란 국화입니다. 황금색. 이게 이름이 뭐냐면 잠깐만 이것도 그게 작아 글씨가. 노란색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잘 찍히나 모르겠는데 16 8중 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16 야의 오모테기크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뭐지? 일본 근대사를 어떤 암흑의 여성이 강사가 하시는데 일본은 하나도 몰라. 제가 딴 데서 한번 욕을 해놨는데 뭐지? 이토 고돌이라는 거야. 이토 고돌이. 고돌이? 화투? 새? 근데 아 외워서 하는 건지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대단한 개념도 아니야. 이 토코토리 좋은 토코토코로 좋은 구석을 도루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토코돌이라는 거야. 그 뜻도 몰라. 사실 일본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일본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본 근대사 강의를 하지? 대본 써주는 사람 있나? 그 사람들이 단체로 하니까 집단으로. 아무튼 자, 여러분 이 꽃이 천황가의 문양이거든요. 몽이어라고 하는데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국화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주로크 야의 오모테기입니다. 주로크 16장. 이게 16장입니다. 잎사귀가 하나, 둘, 셋, 넷, 세 보면 16장입니다. 이게 문장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른 거는 어떤 몇 장이 더 적거나 하는 경우 가장 18장, 16장입니다. 주로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의 8중이란 뭐냐면 여러분 야에자크라 들어보셨어요? 야에자크라. 보통 사쿠라는 혼겹이잖아. 근데 여러분 겹이 많은 그 벚꽃 보신 적 있죠? 그걸 야에자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추럭 늘어지는 걸 시다레자크라라고 하는 늘어진 자크라 벚꽃이라고 하는 건데 야에자크라가 겹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모테기크
겉에 있는 국화라는 뜻인 건데, 근데 우라라는 말을 쓰겠죠. 근데 이 문장이 있는데 이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게 1920년대인가 만들어진 거, 20년대인가? 오래된 게 아니, 이게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양자로 들어가야 될,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 일본 이 뭐죠? 천황가 문장이 주로크 야의 오모테기끄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뭐 이렇게 알고 싶을 때 찾으면 된다고? AI한테 물어본다고? 머릿속에 들여있어야지. 너는 깡통이고 맨날 거기에만 의존할 거야. 자, 아무튼 저는 되게 구시대 사람인 게 맞아요. 암기의 중요성을 생각하세요. 여기 얘기하다 말았다. 규미야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은 평민이 됐습니다. 일반인 평민에 많았으니까 입반진이 됐는데, 자기 집에 옛날 황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저 아까 말한 문장이, 그 국화 모양이 있는 게 뭐지, 벽에다 그런 게 붙여놓고 어떤 가구에도 저게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은근히 알게 모르게 우리 황족이었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런 녀석, 옛날 큐미야케라고, 옛날 유지 미야케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들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다 있지는 않고, 옛날 11개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를 못 이어가지고 양자도 못 받아가지고 없어진 데도 있고. 근데 그 자기들이 옛날에 황족이었다라는 거를 은근히 자기 명함에다 황족, 그 아까 말한 그 주로크 야의 오모테기크를 새겨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런 걸 고발하는, 그러니까 이놈들아 하고 그런 그 동영상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파는 전문가들이 있어. 옛날에 자기가 기자 출신이라든가 하더라고. 그것도 뭔가 세력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양자 얘기를 했잖아. 마지막 세 번째 출구인데, 대거지인데. 양자를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히로히토 천황의 남동생이 셋이 있는데 둘째, 셋째는 자식이 없고 결혼만 했으면, 근데 자식이 안 낳습니다. 막내 동생이 10살 차이 나는데 그 친구가 아들 셋, 딸 둘인가 낳아서 그때 또 자식을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응? 또 결혼하고 그쪽 가문에 양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황족으로서의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그 15살의 양자로 들어간 녀석은 천황이 못 됩니다. 그냥 황족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족을 복귀하는 거죠. 근데 황적 복귀라고 하는데, 코오사키復帰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 양자로 들어간 15살 이상, 그것도 되게 재밌어. 15살 이상이 된 이 규미야케, 옛날 미야케의 그 가문의 남자애를 양자로 받는다는 것도 이상해. 왜 15살이 넘어가야지? 자기의 의지, 판단, 그게 15살이면, 이건 많이면 당연히 우리도 지금 많이 다 쓰지만 15살, 16, 17살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식으로 쓰자면. 그러니까 그 녀석의 그 개인적인 판단,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15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이라고. 그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6명인가 7명 정도 지금 여성이 있습니다. 양자를 받을. 그러니까 천황과 본류 빼고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이 젊은 40대 이하의 여성이, 황족이 이번 여왕이라고 하는데, 조란 말은 진짜 여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린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친구가 넷인가 있고, 좀 젊은 친구, 그리고 그 친구들 엄마가 둘인가 셋인가 있어. 그 집안들은 이제 양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그 황족에 있던 친구들로 이 자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본가인 천황하고 남동생 그 집안들 있죠. 거기는 양자를 못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머리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뭔가 냄새가 막 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근데 이 양자를 볼까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이렇게 벌써 컨택이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미야카라는 데는 옛날에 황족이었던 집안들 11집안이 있는데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주이치 미야케 토와라는 뭔가 11 미야기가 뭔가 이것도 알아야겠죠. 뭐냐면 이건 언제 생긴 거냐면 원래는 600년 전에 어떤 천황의 계통에서 온 그러니까 지금 천황가하고는 그러면 신문 같은 거 보셨어요? 36촌, 38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로 아카노타니 그냥 생판당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타인이야. 우리가 8촌 우리 8촌이 넘어가면 타인이잖아. 우리 8촌 넘어가면 타인인가요? 그렇죠? 근데 36, 38촌이야. 애들이 들어온 얘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600년 전에 그러니까 천안가에서 한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 한쪽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쪽으로. 그 가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문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주이치 미야케라고 하지 않았고 이게 메이지 시대 들어오면서 메이지 시대엔 천황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면서 근데 그 메이지 천황이 여러분 첩이 있었잖아요. 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는다고 다 죽은 거야. 그냥 얼마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거기도 친족내 결혼이니까. 그러니까 다 황족끼리만 결혼한 겁니다. 일본은 지금 사촌 결혼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촌 결혼 가능합니다. 일본에. 그래서 누구야? 칸나와토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잖아요. 지진 났을 3.11 지진 났을 때 거의 도호쿠 지방에 그때 총리했다 쫓겨났잖아.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네? 아니다. 그 아니다. 아 맞다. 그 양반의 와이프가 자기 삼촌의 딸인가? 아니면 고모의 딸인가? 그럽니다. 아무튼 아무튼 자기 작은 아버지 딸인가? 하여튼 삼촌끼리 결혼을 합니다. 근데 법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메이지 천황이 자식을 빨리 죽었습니다. 메이지 천황도 자식을 엄청 많이 낳네. 다 어릴 때 다 죽습니다. 그 마지막 살아남은 게 다이쇼 텐노 두 번째 천황 근대 들어서 그러니까 히로히토 아버지.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이 뭔가 장애가 뭐라고 해야 돼? 지금 발달 장애인데 좀 심각한 발달 장애입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대신 자식 아들을 넷이 낳았으니까 다 성공한 거지 정상적인 아들을. 근데 메이지 천황은 첩이 그렇게 많았어도 후사가 하나밖에 없던 겁니다. 아들은 살아남은 나머지는 다 죽고 태어나기만 하면 엄청 많았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정치가들이 있거든요.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아니면 누구지? 이름 생각났네. 제가 그 역사 강의를 다 해놨는데 제 유튜브에 다 역사 강의 되어 있습니다. 막부 말기, 근대 초기, 대정 시대, 다이쇼 시대까지.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거예요. 첩을 많고 아기들을 많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이걸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정치하는 녀석들이 이 주이치 미야케 11명의 그 옛날 황족을 그 황족으로 만들어 봅니다. 아예 법으로.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게 아니라 딱 한 대만, 1대만.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이 자식을 혹시 아들이 없고 그러면 이제 물러나게. 그 다음에 영세 귀족이라고 하는 이 황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1대 황족이었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막 해주는 거야. 영세, 영원한 세를 이어서 이제 황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의 남자 아들이 못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준비도 하고 혹시나 하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황족끼리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이 나는 다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딸이 많이 있어. 딸이 다 살아남은 거예요. 아들은 다 죽고. 딸은 좀 있어요. 근데 딸이 결혼을 어디를 하느냐? 여기로 결혼합니다. 여기 있는 남자. 그러니까 11개의 그 황족 집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황가의 딸들이 메이지 천황의 딸이 어디로 가면 여기로 이제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애들도 천황과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런 의미에서 이 뉴즘 이야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지? 러일 전쟁,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하면서 이 친구들이 다 대부분 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시대에 군을 위해서 통솔한 친구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육군 대장, 귀족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끝난 다음에 40년 이후에 메가더가 일본을 7년 동안 그 유임 통치를 했잖아요. 지배당 일본의 첫 번째 식민지가 7년입니다. 1952년에 이제 정권을 돌려줬어요. 이제 그런데 메가더가 이 친구들이 돈도 사실은 천황도 없애고 싶었는데 사실은 근데 일본을 통합시켜야 되니까 천황 총각이니까 이제 국민들을 유일한다 돌아다니니까 몇 년 동안 국민들이 어제까지 신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굴도 못 보던 사람인데 신이었었는데 진짜 살아있는 신. 이 와가지고 패전했다고 자기들 위로하니까 다 엎드려가지고 천황폐 천황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 보기에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히로이토를 다 용서를 했잖아. 아무 죄를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얘들은 안 되겠다는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메가더가 얘들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해체한 게 아니라 얘들 입장에서도 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고 그다음에 신세키코 아까 말씀드렸죠. 신세키코가 신적 강화라고 해서 이제 황족이 아니라 일반 옛날 같은 귀족으로 떨어지는 건데 신하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년인가 그때 신속 강화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일반인, 평민이 살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아주 대가 이어진 그리고 일본은 이해제도가 있어요. 집제도. 일본 옛날 이게 또 사라졌는데 법률로 이때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상속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다 중국 얘기인데. 근데 일본에는 예전에 여러분 카마쿠라 시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1185년부터 해서 이제 2, 300년 이어진 이 막부 시대가 있습니다. 카마쿠라는 지금 도쿄 옆에 있는 동네인데 바닷가 동네인데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제도였냐 상속제도가 뭐냐면 자식이 5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초첩제가 많으니까 자식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시대는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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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시죠. 누구의 권리를 이렇게 누구의 장자라고 해서 오를 주고 그게 아니니까 너 현명하구나 생각하시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 호족들 집안들이 엄청 무너집니다. 왜? 하나의 큰 재산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유지하는 거지 전부 다 똥똥똥똥 나눠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 세력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에 장자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이해제도는 뭐냐면 장자상속도 안 합니다. 일본이 그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이 그 많잖아. 몇 200년, 300년 한 집안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건축은 뭐 천몇백년 된다는 데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자식들을 꼭 후계자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 딸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양자로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누구야? 대를 사이로 드린다든가. 양자는 그냥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죠. 지위도 있고. 그러면 동네에서 보는 겁니다. 쭉 어떤 녀석이 똘똘한 녀석이 자기 자식이 똘똘하면 괜찮아. 그냥 상속하면 되는데 후계를 있고. 근데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똘똘하지도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네에서 어느 녀석이 똘똘한 걸 보는 겁니다. 농사권에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얘도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걔들을 똘똘한 놈이 있으면 걔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제도로 하는 건데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그럼 이토 히로부, 이등방문. 아시죠? 안중근 의사한테 죽은 친구. 근데 이 친구도 원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대대로. 가장 아래층 산업공상이 있었으니까 에도 시대에는. 근데 어느 집안의 사무라이 여러분 아시가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여러분 일본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창 들고 이 베트남 모자 같은 거 쓰고 막 맨발로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 걔들이 아시가르라고 하는 건데 그 집안에 이토 히로부미 아버지가 글로 들어갑니다. 양자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농민에서 사무라이, 하급이지만 하급 사무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근대를 메이지 신한 걸 왜 하급 무사들이 이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도 이제 무사가 되고 사무라이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농사꾼이면 안 시켜주지. 사무라이니까 자기들이 모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출사를 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나 그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풍신수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 11개의 그 황족을 그 목적을 위해서 메이지 천황이 남자가 없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때는 그 처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대신 엄청 많이 죽으니까 남자들이 아무튼 그런 대비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태평양 전쟁 끝났는데 얘들이 해체된 겁니다. 일반이 됐는데 이번에 뭘 하느냐 황실 전범을 개정하면서 얘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뭘로? 요시, 양자로. 너들 중에서 하고 싶은 15살 넘은 남자 중에서 아까 말한 히로히토의 네 번째 남동생이 난 자식들, 딸만 있는데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면 걔들을 양자로 받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양자가 누군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애가 천황과 계속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뭐야? 여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까 말한 히사이토 천황 둘째 남동생의 아들 그 친구가 그냥 천황이 되든가 그리고 얘는 또 그냥 그 후보들로서 여러 가지 자식을 많이 남자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든가 낳아 놓는다든가 그런 위험 대비용으로 있을 수 있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씨 뿌리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양자라는 말은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종마를 내가 종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얼마나 이게 정근대적이고 야만적이고 인권 무시고 남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천황과는 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자 이거 좀 읽어볼까요? 요시토 시대 양자로 나스토유 낸다는 자기 자식을 있고 의향을 표명시다 표명한 케이스가 아따로 또 쓰이때 케이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쓰이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벌써 아까 말한 것처럼 컨택을 다해서 이런 후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겠지. 그리고 그 중에서 유명한 놈이 있습니다. 우리말 우익이라고 얘는 우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주이치 미야케 옛날에 그 천황가 11천황가 중에서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케다 츠네야스라고 읽습니다. 타케다 츠네야스라고 읽는데 얘가 누구냐? 메이지 텐노 메이지 천황의 겐손 겐손이라고도 있고 야샤고라고도 있습니다. 이 야샤고라는 말을 하는 한국 사람 뭐 있어? 나는 그런 걸 왜 할까? 현재는 누구예요? 손자의 손자, 4대 이어지는.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이, 그러니까 직계, 근데 얘는 이 양자를 못 가. 이 자식도 양자를 못 가요. 왜냐면 얘에 올라가면 메이지 천황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라 메이지 천황의 딸하고 이 타케다 치네야스의 아버지가 결혼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때문에 천황가의 피를 이었기 전에 외가쪽 피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이 니폰 카이기 일본 회의라든가 얘들이 주장한 건 뭐예요? 남자의 아빠의 피를 받은 남자아이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후계자는 안 됩니다. 대신 얘가 이런 거를 뒤에서 일본 회의하고 다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자의 제도를 이렇게 10년 전인가 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얘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아사마데 나마 테레비 이 아사히 텔레비전에서 토요일 저녁이죠. 토요일 저녁인가?
토요일 저녁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까지 아사마대 나마 테레비 생방송 테레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10년 전에 됐다고 하는데 그때 얘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자 룰, 양자 제도로. 근데 거기 나머지 토론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거기 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외갓집 피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이 친구들은, 야, 아니다. 될 수 있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그, 유이지 미야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되긴 된다. 그렇죠? 되네. 좀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얘가 주장을 엄청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콘시다 나이신노로 코세키 이지모 한다. 결혼한 나이신노. 아까 아이코 나이신노. 이겠죠. 다음 지금 천황의 딸 그 예친왕 공주의 코세키 이지 황적 이유지도 한다. 반대로 하는 이 친구는. 근데 아까 일본에 있죠. 니폰카이기 거쪽에 있는 녀석들은 누가 유명하냐면 모모치 아키라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유명한 그 리더 같은 놈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주들은 결혼해도 황적을 유지하게 법을 그걸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같은 편인데 그것까지도 인정 안 합니다. 결혼하면 넌 나가라는 평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녀석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똘똘한 친구입니다. 케이오 기즈쿠, 케이오 의숙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에서 뭐지? 헌법학, 헌법학과, 헌법학과에서 논문도 일본국 헌법의 무슨 법리에 대한 연구에 그걸 논문을 쓴 친구입니다. 머리는 똘똘합니다. 생기면 못생기겠는데 진짜 말라가지고. 근데 의외로 그쪽 세력에서 그 뭔가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라든가 미디어에 엄청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4명 이름 파는 거 있잖아요. 우리 셀럽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일본 세레브 비즈니스. 셀럽은 세레브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호리에 다카우미라고 해야죠. 옛날에 회사에 있다가 뭔가 문제 생겨가지고 감옥 가고 뭐 그런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녀석이 자기 이름 이용해서 그 셀럽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이 녀석도 그게 조금 있습니다. 뭐가 유명하냐면 그 일본 천황들은 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옛날 200년대, 300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천황과 능이 아니라 그때 호족의 능이라고 하는 설도 많습니다. 근데 메이지시대 들어와서 그게 다 천황과 능이다라고 이제 거짓말 시켜놨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떠올려서 일본의 그 고분이죠, 그렇죠? 고분. 일본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동그랗고 뒤에는 동그랗고 앞에가 이렇게 네모나게 비슷하게 그 바다 물로 해자로 둘러진 일본의 그 뭐지? 이름도 생각 또 안 나요. 그런 옛날식 능 그걸 가지고 비슷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람들 팔고 하는 비즈니스 하는 놈입니다. 그때 이 어떤 녀석들이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겠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녀석도 그런 편에서 아주 유명한 친구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자안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타케다노 슈초도리니 나타나오다 타케다의 주장 그대로 된 게 아니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 친구도 그죠? 여러분이 황족이야. 구황족.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지금도 일반인이고 평민이지만 뭔가 이렇게 억눌리는 느낌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옛날에 메이지 천황의 그 딸의
손자야라고 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은 사실은 건방지게 할 때도 있긴 한데, 올해와 고조크다죠. 나는 황족이야. 올해노 규고조크도 시대노 론리니 나의 구황족으로서의 논리에 히모지모노 키미라와 시땅아오 시카나이. 아래에 있는 당신들은 시땅아오 따를 수밖에 없어. 고조크와 고다까라 웃는니. 황족은 고다까라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운운을 하니까 헤이민노, 그러니까 일반진노 다이다스와 대다수는 침묵을 시카나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얘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 뭐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냐? 얘가 황족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황족 뭐지? 신세키 코어가 이제 신하로 내려간 일반 사람이 되면서, 그러니까 태평양이 끝나면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황족도 안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황족이었을 때 쫓겨나면 황족이지. 근데 그 집안에 쫓겨난 다음에 태어나면 황족인가? 옛날 황족이 자기 위에 대가 황족이었던 뿐인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오보긴 한데, 고급인 국민들에게 미분노 선자요, 신분의 존재를 지카크 사슬을 자각시킨다고 저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몇 있어 일본에. 아무튼 세 번째 이 출구는 양자를 통해서 좋은 의미로 하면 좋은 의미보다도 그냥 히사이토가 천황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황족의 수를 늘리는 역할만으로 있을 수 있으면 지금의 현 천황가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완하는 존재로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천황가도 문제 없고, 이 친구들도 굳이 와가지고 그 시바지하고 종마하면 될까? 하고 싶을까? 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맨 밑에 한국 얘기.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일본의 일왕이 무슨 일왕이 그 어떻게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그걸 공부해야 될 일이 있고 알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본에 나아갈 방향이 이걸로 엄청나게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どのような国になっていこうとしているのかを 일본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正確に 그리고 そして正確に 정확하게 確認し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 확인해おかないといけない 확인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큰 틀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부족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천황과 히로히토 쇼와 천황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이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패전하는 다음에는 맨날 얘기하는 게 평화, 사랑,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믿어지나? 그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아들 89년부터 왕이 된 헤이세 천황, 지금 테이안, 그리고 레이와 천황이에요. 지금의 나루히토 천황. 그러니까 히로히토의 아들과 손자,
이 두 천황은 항상 하는 말이 평화를 기원하는 겁니다. 헤이와오 이노리마스.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든. 그리고 그런 걸 찾아다닙니다. 전몰자, 일본만이 아니라 어떤 저기 남태평양에 그런데 일본이 전쟁을 했으니까 수만 명씩 이제 집단으로 전멸하고 했으니 그런 데 가서 그런 위로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천황 계승 문제에서 가장 뒤쪽에 있는 중요한 거는 그냥 누가 천황이 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일본 회의, 니혼카이 그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가들 그거를 동의하는 그 정치가들이 지향하는 앞으로의 일본 전쟁도 가능하고 무기 수출하고 핵에 대한 이야기도 찌끔찌끔 얘기를 하고 불가능한 얘기지만 미국이 망해야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타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요. 지금 일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세력이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천황은 항상 그러니까 지난 천황 지금 천황 항상 평화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 크게 잘 지내야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이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어떤 평화로운 세상, 서로 사랑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근데 지금 일본의 정치권, 그다음에 사회비 우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익이면 우익이 가장 그 일본 우익이 가장 진짜 우익이면 천황폐하 만세해야 됩니다. 천황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것처럼 텐노웨이가 반자이 하면 다 떨어져 죽고 막 만세 돌격하고 칼 들고 돌격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비 우익 대부분의 근데 정치 세력이고 종교 세력인데 일본에 이 국민들을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교육시키면서 일본이 무기 팔아 돈 벌고 그런 거 어쩌면 나중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면 저들을 출동한다고 하잖아. 그것도 엄청나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을 북한을 그다음에 우리 한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러니까 외국인은 나쁜 놈들이야. 일본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뭐 산업 명수형 들어가지고 맨날 뭐 훔치고 그럼 간다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외국인을 혐오함으로써 자기들의 뭔가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뭔가 일본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천황이 그게 안 맞. 지금 천황가들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긴 눈으로 뭐든지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멀리 보고 2, 30년을 보고 이 황실정보 개정이 30년마다 한다고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도 뭐 소집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천황가가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앞서서 나가거나 그런 천황가를 원하는 게 아니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자를 통해서 새로운 천황가의 분위기를 천황가를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상과 천황가가 생각하는 미래상이 또 비슷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번 황실전법 개정의 단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얘기 아시겠죠?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 보인다. 여기 복마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헛금마댕. 복마전 들어보시죠. 거기 하늘 위에는 악마들이 드글드글 바글바글한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카마키코라는
일본의 옛날 총리 하나가 가쿠의 딸인데 국회의원 올해 지금 80 넘어가지고 이제 정치를 그만둔 것 같은데 옛날에 외교부 장관이 됐었는데 외무 대신 가이무다진이 됐었는데 자기가 거의 그 관청에 가봤더니 이 완전 여기가 복마전이더라. 그러니까 관료의 세상이더라. 관료가 복마 이 악마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이 황실 전범 개정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북구마대. 온갖 세력들이 그 일본의 모든 세력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잘 안 보이시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말 가지고 대충 이런 거다 정도는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제가 만들어 놓고서도 아이씨 가다 헤매면 다시 돌아오고 막히면 좀 지어보기도 하고 넘어가 보기도 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실전범 개정 단행이 입구를 들어왔는데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다. 출구가 한국은 왜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커다란 구조가 있는 거다.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온 일본의 모든 세력, 정치, 이데올로기에 다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자체도, 국민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요. 여러분 배터리가 이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걸로 찍고 있습니다. 포켓 찍는 잘 찍히나 모르겠다. 일단은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리고 2부를 찍겠습니다. 2부는 하나하나 확대해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공부도 할 겸 이런 일본의 정치, 어, 우리는 없는 왕가가 있는 거니까 일본은 신화 이야기도 제가 일본 신화 고사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일본 신화 고사기 이야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은 챕터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안 하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다음 2부에서 힘들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배터리 다 달았으니까 해보도록 이제 이어서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조만간 내일을 하든가 이거는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릴 게 있습니다. 편집하고 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천천히 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도 않았다. 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앞에도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천천히 해야지. 질문도 해보고 제가 이렇게 뭔가 그때 든 생각했던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니까. 그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니까. 아무튼 1부는 일단 여기서 멈추게 하겠습니다. 1부 여러분 이게 1부가 아니야. 2부야 2부. 1부는 일본 천황 계승 문제 이해에서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 손목록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안 봐. 사실 관심이 없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무슨 관심 있어 그게. 근데 이번 이 이야기는 이번 사태, 사건, 상황, 이벤트, 위기는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3부로 여러분하고 찾아뵙게 되는 거죠. 3부는 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이었습니다.